당신은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오직 하나의 당신만이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것일까? 어제 당신이 건넜던 그 횡단보도, 몇 초 차이로 신호가 바뀌었고 당신은 무사히 길을 건넜다. 그런데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방정식들 중 하나는 그 순간 당신이 무사히 건넌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건너지 못한 세계의 가능성 역시 수학적으로 똑같이 실제했다고 말한다. 잠깐, 정말일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상상이 아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처드 파이만이 정립한 방정식, 그리고 그 방정식이 이끌어낸 양자역학의 가장 이상한 결론 중 하나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단단하고 확실해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겹쳐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 볼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당신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상식을 뒤흔드는 거대한 역설이 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라고 믿는다. 지금 이 순간,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확정된 버전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심조차 해본 적 없는 전제다. 그런데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당연한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마치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결과들이 동시에 겹쳐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한 것은 이 겹쳐진 가능성들이 그저 우리가 아직 모를 뿐 사실은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실험 결과들은 오히려 관찰되기 전까지는 그 가능성들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겹쳐진 채 존재한다는 쪽을 강하게 지지해왔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그 순간, 겹쳐져 있던 여러 가능성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진지한 과학적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제 실제로 무엇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이중슬릿 실험이다.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두 개의 좁은 틈이 뚫린 판을 향해 하나씩 쏘아 보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는 둘 중 하나의 틈만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편 스크린에 쌓이는 모네는 전자가 마치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 파동처럼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간섭모네였다. 이 실험은 20세기 이후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 검증되었으며 양자역학 교과서에서 가장 확고하게 인정받는 실험적 사실 중 하나다.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등장한다. 전자가 어느 틈을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 장치를 설치하면 간섭모네는 사라지고 전자는 마치 둘 중 하나의 틈만 지나간 입자처럼 행동한다.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겹쳐 있던 가능성들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처드 파인만의 업적이 등장한다. 파인만은 입자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경로적분이라는 독창적인 수학적 방법을 고안했다.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다. 입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정해진 경로를 따라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대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 직선으로 가는 경로,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경로, 심지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극단적인 경로까지를 전부 수학적으로 더한다. 이렇게 모든 가능한 역사를 합산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실험에서 관찰하는 정확한 확률값이 나온다. 이 경루적 본 방법은 단순한 이론적 유의가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포함한 현대 물리학의 핵심 계산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예측은 극도로 정밀한 실험 결과들과 반복적으로 일치해왔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파이만의 경루적 분 자체는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기법이다. 이 기법이 모든 가능한 경로가 실제로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수학이 암시하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이 여러 가능성들이 정말로 각각 실제하는지 아니면 그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이는 아직 실험으로 완전히 판가름 나지 않은 열린 질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의 뇌와 직관은 원래 무엇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진화는 단 한 번도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적이 없다.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알아야 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다. 저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인가? 저 포식자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가? 저 열매가 익었는가? 이 모든 것은 크고 무겁고 하나의 정해진 위치와 속도를 가진 고전적인 물체들의 세계다. 이런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했던 뇌는 세상을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인식하도록 진화했다. 사물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직관은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만약 우리 조상이 저 사자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중첩 상태에 있다는 식으로 세상을 인식했다면 그 개체는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고대의 환경과 현대 물리학이 들여다보는 환경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고대 인류가 마주했던 것은 언제나 거시세계, 즉 원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모여 이미 그 중첩 효과가 극도로 희미해진 세계였다. 반면 현대 물리학은 원자 하나, 전자 하나 단위의 미시세계를 들여다본다. 우리의 직관이 단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토록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뇌나 우주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직관이 원래 그 영역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뇌로 생존과 무관했던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몸과 뇌 속에서는 이 하나의 확정된 현실이라는 감각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방대한 양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눈, 귀, 피부, 균형감각 기관 등에서 쏟아지는 이 정보는 사실 불완전하고 지연되어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원재료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매끄럽고 연속적인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경험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일종의 예측 기계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뇌는 감각 정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미리 예측하고 실제 들어온 정보와 그 예측을 비교하여 차이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모델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여러 가능한 해석들 중 가장 그럴듯한 단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여 우리의 의식에 올려보낸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확실한 하나의 현실은 내가 여러 가능성 중에서 편집하고 선택해 내놓은 하나의 완성된 서사에 가깝다. 여기서 흥미로운 유사성이 드러난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듯 우리의 뇌 역시 매 순간 여러 가능한 해석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단 하나의 현실만을 제시한다. 물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현상이다. 뇌의 해석작용은 신경세포들의 전기화학적 신호 처리 과정이며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신비와 직접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은 아니다. 그러나 이 유사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하나 준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뿐이라고 느끼는 현실감 자체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의 최종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물리학적 층위로 들어가 보자. 바로 거러근남, 즉 디코이어런스라는 현상이다. 미시세계의 입자 하나는 여러 가능성이 겹쳐진 중첩 상태를 비교적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입자가 주변 환경, 공기 분자, 빛, 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 장치 그 자체에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입자의 중첩 상태를 이루던 여러 가능성들은 주변 환경에 무수히 많은 입자들과 뒤엉키기 시작하고 그 결과 서로 다른 가능성들 사이의 간섭이 사실상 관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흩어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거러근남이다. 이 현상은 이미 여러 정밀한 실험을 통해 확인된 물리학계에서 상당히 확고하게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 거러근남이 일어나는 속도는 그 물체가 커지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입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원자 하나라면 중첩 상태가 비교적 오래 유지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수많은 원자들의 집합체는 그 중첩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사실상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바로 이 거러근남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계는 언제나 하나의 확정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원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어 버린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거러근남으로 인해 서로 다른 가능성들 사이의 간섭이 관측 불가능해질 만큼 흩어졌다고 해서 그 다른 가능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있는 이 갈래와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을 뿐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험으로 직접 검증할 수 없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해석의 길을 선택해왔다. 어떤 해석은 관찰의 순간 다른 가능성들이 정말로 사라진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해석, 흔히 다세계 해석이라 불리는 관점은 그 가능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갈래로 갈라져 각자 독립적으로 계속 존재하게 된다고 말한다. 두 해석 모두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 결과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 논쟁은 아직 과학이 아니라 철학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와 의식은 이 갈라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만약 다세계 해석이 옳다고 가정해보자. 이 해석에서 핵심적인 것은 갈라진 각각의 가지들 사이에는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신호도 오갈 수 없다는 점이다. 한번 갈라진 가지 속의 당신은 다른 가지 속에 또 다른 당신을 결코 인지할 수도, 기억할 수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것은 신비로운 텔레파시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인과관계의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한계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자라감, 즉 나는 연속된 하나의 존재라는 감각은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한다. 신경과학에서는 우리의 기억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생하는 녹화본이 아니라 매번 다시 구성되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어제의 나, 오늘의 나를 같은 존재로 느끼는 것은 내가 이 기억들을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서사로 계속 이어붙이기 때문이다. 만약 갈라짐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뇌는 오직 자신이 속한 단 하나의 가지 안에서만 기억을 쌓아나갈 수 있다. 즉 우리가 단 하나의 현실만을 살아왔다고 확신하는 이 강력한 느낌은 갈라짐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애초에 갈라짐이 있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결코 알아챌 수 없는 구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뇌의 예측 시스템과 기억 시스템은 오직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만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른 가능성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이것이 유일한 현실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자. 우리는 처음에 어제 당신이 무사히 건넜던 횡단보도 이야기로 시작했다. 물리학의 수학은 그 순간 여러 가능성이 동등하게 존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들이 정말로 각각의 독립된 우주에서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관찰의 순간 단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졌는지는 아직 인류가 실험으로 확정짓지 못한 질문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렇다.
미시세계는 여러 가능성이 겹쳐진 중첩 상태로 시작한다. 파이만의 경로적보는 이 모든 가능성을 합산함으로써 정확한 확률을 계산해낸다. 결합의남이라는 실제로 검증된 메커니즘은 이 겹쳐진 가능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시세계에서는 순식간에 서로 간섭할 수 없는 독립된 갈래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또 신경학적으로 오직 하나의 확정된 이야기만을 지각하고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더 정교한 답이 보인다. 당신이 이미 다른 우주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문장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물리학 해석들 중 하나가 옳다고 가정했을 때 따라 나오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러나 그 그림이 진짜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이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그토록 확고하게 믿는 단 하나의 당연한 현실이라는 감각은 사실 원자들의 통계적 행동과 우리 뇌의 서사 구성 능력이 함께 만들어낸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연약한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허무함으로 끝낼 필요는 없다. 만약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지금의 당신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의 갈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물리학자들 사이의 해석 논쟁이 어떻게 결론나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이 갈래에서 이 몸과 이 기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갈래 안에서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은 다른 어떤 가상의 갈래와도 무관하게 오직 이곳에서만 실제하는 유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가 주는 실질적인 교훈은 이렇다. 우리는 종종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 속에 머무른다. 그러나 물리학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조차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갈래뿐이다. 다른 가능성들이 정말로 어딘가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선택의 가치를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 이 하나의 갈래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실제하는 무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더욱 무겁고 소중해진다. 우리는 어제 당신이 건넜던 평범한 횡단보도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 이제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신호가 바뀌고 당신은 길을 건넜다. 물리학의 수학은 그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겹쳐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다. 어쩌면 우리 존재의 진짜 신비는 다른 우주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없는지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신비는 이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가능한 방식으로 흩어질 수 있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모여 이 문장을 읽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다음번에 당신이 아주 사소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 어느 길로 걸어갈지, 무슨 말을 건넬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 순간을 조금 다르게 느껴보기 바란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들 가운데 오직 이 갈래에서만 실제하게 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어떤 평행우주 이론보다 더 경이로운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